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상훈 손해사 선생님 모시고 보상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상훈입니다. 오늘은 질병이 아닌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죠. 사망보험금 관련된 이제 자살사고 중에 이제 추락사,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그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질병 사망은 말 그대로 이제 질병으로 사망하신 거고, 상해나 재해는 손해보험은 상해, 생명보험은 재해라는 규정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PD님께서는 보시기에 동일한 보험료를 냈을 때 질병사망보험금 가입 금액이 높을까요? 아니면 상해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가입 금액이 높을까요? 상해 재해가 훨씬 크죠. 훨씬 크죠. 가능성이 더 적으니까. 높은 곳에서 추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험사에서 어떻게 볼까요? 자살로 볼 가능성이 보는 크죠. 거죠. 예. 지금 제가 언급해드리고 싶은 건 자살이에요. 투신하신 거죠. 이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투신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실족사라고 하죠. 그렇게 주장하면 보험사는 자살이냐 아니냐를 입증하지 못했으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유가족분들이나 설계사분들은 자살로 싸움을 할 거냐, 자살이 아닌 사고로 싸움을 할 거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 유가족분들이 누군가 사망하면 유가족 진술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해야죠. 유가족분들이.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설계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진술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력이 있거나 뭐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도 명백하게 자살이라고 CCTV에 나오거나 목격자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미끄러져 떨어졌는지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떨어진 장소를 보셔야 되고, 떨어진 장소가 실족해서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실족사를 주장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만 대부분 먹히지는 않는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사고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할 텐데, 실족사로 했을 때 누가 밀었을 수도 있는 거고, 건물 측에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시설물의 하자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경찰에서 어떻게 결론 내겠어요? 자살로 내죠. 자살로 내면 본인들은 끝난 거예요. 이분이 자살로 보험금을 받든 말든 경찰 입장에선 타살의 혐의점이 없으면 그냥 자살인 거예요. 그래야 사건 종결이 되고 검사 지휘도 끝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실족사냐 자살이냐 이 싸움을 한번 해보고, 안 돼서 자살이면 우리가 어떤 경우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의도치 않게 자살을 그렇죠. 하게 된 경우. 그렇죠. 자, 우리가 자살을 보험이란 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해요. 절대적인 면책 사유예요. 보험이라는 제도의 근간과 사회 경제적인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죠. 자해 자살을 보험금 지급을 할 수가 있다면 돈 없으신 분들 그냥 막 죽겠죠. 그리고 그냥 막 자기 자해하겠죠. 손가락 발가락 자르겠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약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나 죽을 거야 하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채, 또는 내가 이렇게 실행한 행동이 사망이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판단을 못하고 그냥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에서는 심신상실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연한 사고의 우연성이 갖춰진 거다. 그러면 자살한 사고 중에 우연성을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은 다 우연성이 없다, 아니면 자살은 다 우연성이 있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보험회사에 쌓아올 수 있는 것들은 그나마 추락사인 거죠. 수면제를 과다하게 들이키시거나 번개탄을 피우시거나 목을 매시거나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내가 죽겠다고 각오하고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우연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여기서 말하는 우연성이란 심신 상실을 뜻해요. 그러면 뛰어내리는 거는 정말 누군가가 홧김에 확 이렇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이 술 먹고 약 드시고 그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반드시 싸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이 되어야만
우연성이 입증이 된 거고 우연성이 있어야만 보험 사고가 발생한 거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실상실이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 아니면 입증 자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서. 그렇죠. 유서. 제가 지금 그 추락하신 분 거 지금 보험사랑 3년째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해요. 그런 분들은 막 날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되게 고통스럽게 죽는단 말이야. 지면과 팡 부딪히면서. 유서 쓸 겨를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유서 못 써요. 근데 가령 유서를 썼다면 그 사람은 심실상실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유서를 쓴 경우에도 심실상실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판사분들은 유서 쓸 정도의 이게 있다면 심실상실이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고, 그 유서의 형태가 또 중요할 수 있죠. 편지에다가 가족들한테 누구한테 미안하다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쪽지에다가 뭐 여보 미안해, 아니면 메시지에다가 예약 전송을 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경찰에 오픈되면 안 된다고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보험금을 받으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거고, 저도 보험 분쟁을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자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배우자만 알아, 그럼 굳이 경찰한테 얘기할 필요가, 자살로 결정이 난 거면 모르겠지만 누군가 타살을 한 흔적으로 자기한테 뭔가 왔다면 얘기를 해야 돼. 자살한 게 맞는데 뭘 이 사람이 나한테 여보 미안해 이런 얘기를 했다던가 뭐 이런 걸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심실상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유서, 그리고 두 번째가 추락사는 어떤 게 있냐면 신발을 가지런히 놔요. 이게 자기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런히 이렇게 놓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거. 많은 분들이 야 우울증 있으면 돈 준대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우울증이나 뭐 이런 정신질환력이 있으신 분들은 심실상실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좀 낫죠. 만약에 고도, 아주 중증도의 우울증 환자여서 막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추락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면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 그 당시에 아마 내가 진료 받았을 때는 변별력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 정도는 해줄 수가 있겠죠.